네, 안녕하십니까. 깡새컬러 강정윤입니다. 어제 만기일이었었는데, 만기는 뭐 예상대로 그대로 287.5포인트 전후로 마감이 되긴 했었는데, 장중의 변동이 그래도 역시 나타나는 모습은 있었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이벤트가 또다시 끝난 모습을 나타냈고, 이제 남은 것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내에서의 어닝 시즌, 이 부분이 이제 남게 되는데, 우선 지금 현재 채권 시장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쏠림만한 부분,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미증시도 마찬가지죠. 미증시도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수가 3분의 2 이상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 안에서도 언택 관련된 일부 시총상의 기술주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띠는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똑같이 빅이라고 얘기하는 그 일부 업종들의 강세, 일부 종목들의 강세가 상당히 두드러지는데, 이런 부분은 중국 증시와 동조화가 되면 좋은 국내 증시에서 아직까지는 미증시와 동조화가 여전히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쏠림만한 부분이 사실 별로 시장에는 긍정되지 못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특히나 지수 자체가 계속해서 상단을 넘어가지 못하고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이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많고 순환이 도는 모습이 나타나야지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 견고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한쪽으로 쏠린다가 될 경우 그쪽에서 시총이 또 워낙에 커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외적인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못 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문제는 이제 쏠림화가 풀리게 될 경우 그때 시장 자체가 견조하게 받쳐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역시 상당히 좀 불안한 조정을 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씩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은 이제 2167.9포인트, 0.4% 정도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만기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은 그렇게 크게 증가가 되지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됩니다. 그러니까 동시효과로 약 1조 정도가 이제 움직였었는데, 실제로 거래 대금이 11조 7천억이기 때문에 이제 앞전에 매물대의 거래 대금 그 평균을 여전히 넘지 못했다가 되고요. 외인 같은 경우가 360억 정도 매도를 했고, 기간에서는 2,600억 가까운 매도세가 이어졌다 됩니다. 그다음 선물 시장에서는 조금 더 강세를 띠면서 0.65% 상승한 288포인트로 마감이 되었는데, 외인들이 이제 선물 쪽에서 3,700개 정도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누적 순매수는 17,800개인데 여전히 장중에 외인들의 선물 쪽에서의 누적 매수가 2만 개 가까이 늘어난다, 이렇게 됐을 때는 비중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데, 그 흐름은 그대로 이어졌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동시효과로 이제 지수가 소폭 내려간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선물 쪽에서는 그런 흐름이 없었기 때문에 베이시스는 0.13% 높게 마감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0.9% 상승하면서 다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나스닥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는 부분도 있지만, 코스닥 내에서 이제 언택트를 비롯해서 개인들의 매수가 워낙에 모멘텀을 받는 쪽에 대해서는 급등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코스닥에서가 이제 신고가를, 연주 신고가를 다시금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거래 대금은 10조대로 뭐 거의 큰 변동은 없었는데, 역시나 이제 외국이나 기관은 소폭 매도를 했다가 되는 거고, 여전히 개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움직였다 보시면 되겠죠. 자, 어제 만기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하죠. 만기 지수가 이제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에가 2172.5포인트. 그러니까 이 가격대가 이제 코스피 200 지수를 기준으로 할 때는 288포인트였었는데, 마감 무렵에 약 5포인트 가까이 4.66포인트 정도 빠져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87.25포인트로 시장에서 옵션 포지션이 외인들이 수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주 초반에 위로 갔다가 그다음 밑으로 떨어뜨린다, 이 관점이었었나 그대로 마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형 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막판에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일부 시총 상위가 조금 내려오면서 만기 지수를 287.5포인트 전후에서 끝냈다,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차트가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그림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이 패턴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은 하나씩 좀 보게 되면 위아래로 삼각 패턴이 되죠. 삼각 패턴에서 지금 현재 거의 맞붙어지는 과정 때까지 들어온다 됩니다. 그래서 삼각 패턴으로 보게 될 경우는 시장에서 지금 현재 하단과 상승을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상단 자리를 맞고 어저께도 역시 저항을 받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널 패턴이 파란색 선인데, 채널 패턴을 보게 될 경우는 이탈, 그 다음에 반등하고 다시금 지지 밟고 다시 반등하면서
앞전에 2200포인트 조금 윗자리 그 라인대를 가지 못하고 내려오면서 어저께 역시 마찬가지로 중간 자리 정도 되는데 중간에선 저항을 받고 내려왔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가 패턴과 채널 패턴을 보게 될 경우는 285라는 선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285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하단으로 떨어지는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 케이스고요. 박스권으로 보게 될 경우는 박스권에서 앞전에 2090에서 2155포인트 이 라인대에서 박스권을 만들었고 돌파 지지를 받은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윗자리가 나온다 되면은 역시 2200포인트를 소폭 상회하는 박스권 기본 마디폭이 열려 있다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가 좋은 쪽으로 가게 된다 할 경우가 2200포인트를 살짝 넘어간다가 되는 자리니까 윗자리가 사실은 크게 열려있지는 않은 케이스는 똑같은 거고 반대로 밑으로 떨어진다 했을 때가 밑으로 쏟아지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는 2090포인트를 1차적으로 봐야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밑에 자리가 좀 더 큰 위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 지수로 볼 때는 위로는 먹을 폭이 좀 작고 밑으로 떨어질 자리가 역시 또 큰 자리다 동일한 케이스고요. 거래대금 자체가 계속해서 감소를 한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게 코스피 200 지수이기 때문에 시총 상위 코스피 200개 종목을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일부 종목군들에 대해서 굉장히 쏠림이 많이 나타날수록 오히려 그 외적인 전체적인 종목들의 거래 대금이라든지 거래량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인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앞전에는 중국 증시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증시가 이제 하반기 전망을 볼 때 하반기 전환 2,500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중국 증시가 마찬가지로 강세 뛰게 되면은 최대가 3,500포인트 전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이 너무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저평가 밸류 메리트는 이제는 좀 없어진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가 어저께도 1.39% 상승해서 3,450포인트까지 올라왔다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강세를 띠는 것이 여전히 뭐 중국 증시의 강세란 부분은 전체 업종들이 어느 정도 순환이 나타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저평가 가치주, 뭐 금융이라든지 인프라 관련이라든지 이런 쪽이 중심이었다면 어제 같은 경우는 화웨이에서 5G 네트워크 관련돼서 여러 가지 테스트에서 안정성을 확인했다라는 부분이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세가 나타났다 되고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그 전날에는 소폭 감소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시금 105억 위안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여전히 강하게 이어진다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중국 시장에서의 강세라는 부분이 이게 쉬는 곳 전체적으로 온기가 퍼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중국 증시 자체적인 흐름에서만 좀 더 강화가 되는 케이스가 되고 있고 그 외적으로 이게 중국에서의 관련주들이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한 종목들이 꽤 있는데 이게 미 증시에서 나스닥의 일부 강세를 또 뒷받침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현재 중국 증시와 미 나스닥이 어느 정도 동조화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워낙에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실이 좀 떨어질 때는 또 가파르게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중국 증시의 상승세가 여전히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증시인데 미증시는 장중에 다우지수라든지 S&P 같은 경우는 1.5에서 2%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나스닥이 결국은 또 강세를 나타내면서 실제로 1.39%에서 0.53이라는 혼조세로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에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이제 독일 증시 같은 경우가 강세를 띠기도 했었는데 결국 약세를 띠면서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전체적인 약세가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러니까 지금 미증시에서도 쏠림화가 상당히 크다는 이야기인데 우선은 코로나가 계속해서 급증세를 보인다가 되는데 이게 일부 주에 우선은 국한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가 지금 현재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넘어간다 이런 부분인데 뭐 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워낙에 환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다시금 셧다운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파우치 소장이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되게 되면은 실질적인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또다시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경기 관련 비롯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에 대한 우려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반면에 온라인 매출 같은 경우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데 뭐 배달 음식이라든 이런 쪽이 상당히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냈다 이런 부분에서 온라인 관련된 아마존이라든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언택 관련된 기술주들 이쪽에 현재는 시가총액이 또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일부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스닥 지수가 이제 상승으로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내 증시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그런 케이스가 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를 한다는 부분, 이 언택트라는 부분은 3월 달부터 계속해서 시장에서 강세를 끌고 올라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쪽에서가 실질적으로 과열은 과열이다라고 판단하는데 언제 차익 실현이 떨어질 거냐, 이 부분이 아직까지 모른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금융 관련, 금융이라든지 경기 관련 전체적 하락은 나타났다 되고요.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다시금 30포인트 전후에서 움직인다 되는 모습이고, 유가 같은 경우가 이제 경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확대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유가는 3% 정도 하락한 39.6불로 마감되었고요.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보게 되면 결국 0.61% 하락한 58.8로 끝났다 된다. 실제적으로 그 전날에 상승한 부분 고스란히 반납을 했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소폭 상승했고요. 원달러 환율도 이제 어제 1197원 근처까지 다시금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환율 자체가 1190원에서 1200원이라는 자리대에서 거의 등락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에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현재 환율에서 매수를 하기에는 뭔가 그렇게 썩 좋은 그런 구조는 아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 보도록 하죠. 나스닥 지수가 실질적으로는 뭐 동일한 관점인데 계속해서 신고가는 나타냅니다. 근데 이제 신고가라 해가지고 무조건 좋다 이게 아니라 앞전에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채널 패턴으로서 상승을 보이는 과정에서 파동 자체가 앞전에 한 번은 낙폭과대 회복하는 파동이었다 치더라도 그 다음 파동, 그 다음 파동,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또 파동이 이어진다 되기 때문에 파동 자체가 굉장히 길게 늘어진다가 되는 모습인데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거래금이라든지 거래량이 증가세를 보이게 될 경우는 사실 연장 파동이 더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맞습니다. 근데 현재 미국에서의 나스닥 거래량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증가세를 나타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되겠죠. 그런데 지수는 강세를 띄운다. 이게 언택트 일부 시총 상위주가 계속해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연장 파동이 나오고 늘어진다 되면서 시장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강하네, 신고가네, 조정은 무슨 조정? 더 열심히 달려들게 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나타났다가 나중에 조정을 겪게 될 때 그때는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에 우선은 이제 미 증시 자체가 저점 대비해서 상승폭을 크게 뽑았었는데 앞전에는 9,200이라는 자리대가 중심 가격, 중요 가격이기 때문에 1000포인트 미만에서 조정을 받게 될 경우는 7, 8%의 조정이 되지만 1500포인트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게 될 경우는 그 자리대까지가 조정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현재 미증시가 상승은 상승이지만 여전히 뭐 밸류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 똑같기 때문에 결국 일부 쏠림화가 되는 이 기업들이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관건이다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 보도록 하죠. 어제 만기일 지수는 뭐 2170포인트 전후, 그러니까 0.4% 정도 상승했고 코스닥이 0.9% 상승했다 동일합니다. 근데 대형과 중소형 비슷하게 상승을 나타냈는데 우선 이제 어저께 가장 강세였다라는 부분이 이제 2차 전지가 중국하고 유럽에서의 전기차 판매가 크게 증가를 했다. 이 부분이 이제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사실 올해부터 유럽에서의 전기차 관련된 보조금이 확대가 되고 중국에서도 전기차 관련된 보조금은 원래는 삭감을 했던 부분을 그대로 연장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기차 판매가 증가한다는 부분은 시장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됐다 하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은 굉장히 강하게 샀다라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 에너지 화학 쪽에서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되고 그다음 철강 같은 경우는 포스코라든지 이쪽보다는 최근 들어서 경기 회복, 특히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 기대라는 부분이 아연 가격이라든지 구리 가격 이런 쪽에서의 강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고려아연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수를 좀 더 올라간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 쪽에서는 이제 어저께 카카오가 또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약 쪽에서는 이제 어저께 세트리온 역시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료에서는 CJ 제재다. 그러니까 음식료 같은 경우는 밸류가 비싸다라고 할 수 없는데 실적 자체가 받쳐준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음식료가 역시 강세를 띄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외점 쪽은 전체적으로 소폭의 약세 또는 뭐 하락 나타났다 정도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에서는 이제 뭐 헬스케어와 반도체 이런 쪽보다는 사실 컨텐츠라든지 5G라든지 이런 쪽이 더 강세를 띄었다 되고, 그다음 이제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 그 부분하고 이제 차후 미국의 대선에서 이제 바이든 후보가 주장하는 부분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 확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모멘텀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강세가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어제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요. LG화학을 이제 오후점 들어서부터 동반 매수를 키웠고, 한샘은 실적이 워낙에 잘 나왔기 때문에 실적에 따른 급등세가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 CJ제재당 역시 동반 매수가 있었고, LG전자가 동반 매수였는데 사실 이제 2분기 LG전자 실적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실적을 잘 나타낸 그런 케이스가 실적 관련해서 강세에 띄었다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외적으로도 이제 뭐 ITM 반도체라는 삼성전기, 그다음에 세트리온 들어오겠는데 규모가 크지 않았는데 동반 매수에서 가장 뚜렷한 흐름을 보여준 것이 한샘과 그다음에 LG전자, 결국 실적이 좋게 나온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매도를 보게 되면은 매도에서는 이제 네이버가 요 근래 들어서 외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가 되어는 있는데 그래도 강세가 카카오가 강세 때리는 만큼 어느 정도는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 뭐 삼성전자 실적에서 봤듯이 전망이 좀 별로 좋지 못하다는 부분. 그 다음에 NC소프트 역시 차익 실험 꾸준히 나오는 모습이고요. 세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세트리온 지하 역시 매도세가 동반해서 나오는 모습 동일하다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카카오에 대해서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가 있긴 했는데 개인들의 매수가 원체 강하게 들어온 케이스였고요. 그 나머지는 뭐 소폭의 매도 정도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기관에서 수급은 뭐 레버리지 후행성이니까 뭐 의미 없고, 세트리온에 대해서 기관에서 매수가 좀 강했었고, 그 다음에 네이버 역시 좀 들어온 모습, 그 다음 하나솔루션이 이제 동반 매수, 요 근래 들어서 강하게 들어온다. 그 다음에 OCI 같은 태양광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이제 폴리시콜 가격 자체가 2주 연속 반등세를 보여준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의 정책이라는 이런 부분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쪽으로도 유입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 삼성 SDI라든지 LG와 역시 동반 매수 들어오는 흐름이 있었지만 규모 자체는 크진 않았다 정도. 그다음 매도 쪽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가장 많이 매도했고요. 하이닉스 역시 동반 매도, 카카오에 대해서도 매도가 좀 크게 나타난 모습은 동일했다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버스 매도했다 이건 의미가 없고, 세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그 외적인 쪽에 대해서 역시 동반 매도라든지 매도를 나타냈다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온 언택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꾸준히 하고는 있는데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제가 이제 앞전도 계속 얘기하지만 미증시를 따라가는 부분은 사실 벗어내야지 국내 증시의 하반기가 상당히 기대를 할 수가 있다 되는 건데 지금 계속해서 미증시가 동조화되면서 언택트, 신고가를 보이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쏠렸다가 되는 부분이 외국인과 기관은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있지만 개인들, 현재 시장에서의 개인들이 워낙에 매매 비중이 높게 찾아오기 때문에 이쪽에서 계속해서 어느 정도 끌고 간다 되면서 실제로는 과열이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이 과열이 끝이 어딘지는 사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증시에서 일부 종목군들의 쏠림화로 이어진다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카오 보도록 하죠. 카카오가 좀 재밌긴 한데 원래 대부분 이제 항상 반복되는 과정이었는데 증권사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죠. 증권사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이게 특징이 있는데 사실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시장에서 매수로 추천한다면서 목표가를 이제 설정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작은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적에 대한 전망 자체가 예상되지 않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 전망 자체가 크게 나타났는데 실제로 이제 키움이 아니라 이제 다른 증권사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었는데 딱 보게 되면은 예전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가 목표 주가가 앞전에는 약 22만 원 이렇게 됐었는데 그 전에 훨씬 더 나왔었는데 언택트가 발생되고 나서부터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2만 원의 목표가였었는데 20만 6천 원을 찍자마자 그 다음 목표가를 26만 원으로 4월, 5월 달에 변경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다시 올라가면서 26만 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타나자 그 다음에는 목표가를 33만 원으로 변경을 했다 됩니다. 이게 바로 6월 초였죠. 그러고 나서 시장에서 다시금 주가가 32만 8천 원까지 올라간다 되니까
목표가를 38만 원까지 바꿔줬다 되죠. 그러면 현재 어저께 종가가 35만 5천 원이니까 증권사의 목표가 상향이라는 부분이 새롭게 어떤 부분이 바뀌는 과정 또는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어떤 변경이 나타났다 이게 아니라 기존의 관점이라든지 시적 전망은 동일한 상태에서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목표가를 상향했다는 얘기인데 보통 이렇게 짧은 시간에 목표가를 3번 정도 상향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당히 가파르게 가열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보게 되면 실적 자체가 카카오 같은 경우가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현재는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올해 2배 이상 증가를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고요. 내년에는 더 크게 증가해서 5,4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할 때 실적 전망이 현재 퍼로 따질 때 올해 실적이 잘 나온다는 부분이 가정됐을 텐데 약 93.7% 정도가 되는 거고 내년에 여전히 성장세라든지 실적이 더 좋아진다고 봤을 때도 약 72% 정도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에서는 지금 31조 2천억까지 올랐는데 내년까지가 영업이익이 약 5,400 정도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대비해서 약간 예를 좀 많이 비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퍼로 따질 때 고퍼에서 이제 제약이나 바이오 이런 쪽에서는 고퍼가 성공이 되는 케이스가 언제냐면은 신약 개발이 성공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앞으로의 실적이 대폭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치가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플랫폼 사업자 중심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사실 10%대를 좀 넘는다 정도인데 그런 부분에서 향후의 실적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예상된 상태에서 조금은 비싸다 이렇게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가 예전에 10년 동안에 사실 8만 5천 원에서 16만 5천 원 이 사이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이 라인대를 돌파를 하면서 지금 현재는 35만 5천까지 올라왔고 기본 마디폭으로 봤을 때는 이미 상단 마디를 다 뽑았다 이렇게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현재 카카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쏠림이 되고 있으니까 유지하시면 되겠지만 신규로 진입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모자란데 바로 전체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가도록 하죠. 자, 중국 증시가 저점 대비 30% 상승했고 2018년도 국내 증시가 2,600일대입니다. 그때까지 고가가 약 1% 남짓 정도 남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등보다는 1% 전후 남짓 상승 여력 정도 남았다고 봅니다. 근데 중국에서 급등 이후에 차익 실현이 어떻게 떨어지냐 보이는데 숨고르기 조정보다는 차익 실현 한번 떨어질 걸로 보이고 근데 미증시가 차별화가 된다는 부분 신고가가 낯선 나오지만 S&P와 다우 전반적으로 다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가단 쏠림이 되고 있는데 지수 전체나 쏠림이 되어 있는 종목군이나 다 밸류가 높다, 부담되는 건 동일합니다. 국내 증시도 지금 언택 중심의 빅이 강세를 띈다는 부분인데 현재 이 7종목이 국내 시가총액 17%까지 확대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국내 증시는 별로 좋지 못합니다. 왜냐면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너무나 주가가 많이 올라다 보니까 국내 증시 전체 밸류를 높이는 효과가 나타난 점에서 지수 상승의 제한이 여기서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해서 좀 과하게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쏠림이 진행되다 보니까 신용비중이 지금 너무 커졌는데 지수가 코스피가 2018년도 2600일 때 그 코스닥이 921대보다 신용이 더 많아진 상태라는 부분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은 지수가 2150포인트 아까 말씀드렸던 박스권을 지지할 경우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2090포인트 이탈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역시 해지를 좀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주가 벌써 끝났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 거래인데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